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최근 미국에서 나온 관세 관련 소식입니다.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이걸 사용한 완제품까지 관세를 물리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KBS 뉴스 보도, 또 뉴스원 기사,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관세 회피 전략을 다룬 분석 자료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단순히 뭐 관세가 올랐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특히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복잡한 관세 문제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역시 그 파생상품 관세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4일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이미 올렸었죠. 네, 맞아요. 그때도 정말 충격이 컸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원자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이라도 사용한 완제품, 뭐 소위 말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그 포함된 만큼, 그 함량만큼 50% 관세를 물리겠다 이겁니다. 함량만큼이요?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월 15일부터 바로 적용이 됐고요. 대상 품목도 407개가 더 추가돼서 이제 총 1000개가 훌쩍 넘게 됐습니다. 1000개요? 와, 진짜 범위가 엄청 넓어졌네요. 그럼 그 파생상품 관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하나를 수출하는데 거기에 철강이 좀 쓰였어요. 그러면 그 부품 가격 전체의 50%를 다 매기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뭐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KBS 보도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했던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요. 가령 100달러짜리 자동차 부품이 있다고 치면요. 거기에 철강이 한 50% 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철강 가치에 해당하는 50달러에 대해서만 50% 관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절반만. 네. 그리고 나머지 50달러는 그냥 원래 부과되던 일반 관세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15%였다면 그 15%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와, 계산이 뭐랄까 훨씬 복잡해지네요, 그러면. 제품마다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을 일일이 다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 관세율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이 함량을 계산하고 또 증명해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품목 분류나 함량 측정 기준 같은 게 아직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됐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KBS 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당분간 수출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당한 혼선이 좀 예상됩니다. 미국 세관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함량을 인정해 줄 건지, 또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안 그래도 우리 기업들 힘들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정말 직격탄을 맞게 생겼네요. 네, 그렇죠. 뉴스원 기사에서도 보니까 지난 6월 관세 인상 때부터 이미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는데 이제 파생상품까지 확대됐으니 특히 이게 경쟁국하고 비교하면 우리 상황이 더 안 좋다고요? 네, 그 점이 사실 가장 뼈아픕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 한국은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쭉 유지해오던 철강 무관세 쿼터를 잃어버렸어요. 네. 쿼터가 없어졌다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그런 혜택인데 그게 이번에 사라진 겁니다. 반면에 일본은요,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무관세 쿼터를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쿼터를 잃고 일본은 얻었다고요? 이건 단순히 관세율 차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서요. 미국 시장 안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시장 경쟁 환경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상황이 진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업계에서는 거의 미국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KBS에서 전하는 그 업계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이미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인데 여기다가 50%라는 이런 살인적인 관세 장벽까지 더해주면 이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죠. 그렇죠. 가격을 맞출 수가 없겠네요. 네.
이건 철강뿐만 아니라 구리나 알루미늄 업계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정부도 부랴부랴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 아니면 기업 분담금을 좀 낮춰주겠다 이런 대책들을 발표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정말 사면초거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저희가 살펴본 그 미국 관세 회피 전략 자료, 여기서 뭔가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 가지 활용 가능한 전략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역시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거겠죠. 미국산을 쓴다. 네, 예를 들어서 최종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면 그 원자재 가격만큼은 50%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산을 조금만 써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미국 관세 회피 전략 자료를 보면요, 지난 8월 7일에 발표된 미국 세관의 가이드라인이 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가이드라인이요? 네, 제품 전체 가격에서 미국산 부품이나 원자재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그 미국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20% 기준. 네, 따라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이 20% 기준을 좀 염두에 두고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전략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20% 기준이군요. 이거 중요한 정보네요. 그런데 미국산 원자재를 썼다는 걸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그냥 미국에서 샀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원산지 증명서. 영어로는 COO,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하죠. 원산지 증명서요? 네, 미국 관세 회피 전략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COO 서류를 받으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원산지, Country of Origin이 명확하게 미국, US로 기재되어 있는지 봐야 하고요. 네. 둘째는 원산지 결정 기준, Preference Criter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요? 그건 또 뭔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건 이 물품이 왜 미국산으로 인정받는지 그 근거를 나타내는 일종의 코드 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WO, Wholly Obtained,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VC, Regional Value Conten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WO, CTC, RVC. 어렵네요. 네,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WO는 원재료 채굴부터 가공까지 모든 생산 과정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진 말 그대로 100% 순수한 미국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미국산. 네, CTC는 다른 나라에서 재료를 수입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가공을 통해 3번 HS 코드가 바뀔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RVC는 완제품 가격 중에 미국이나 혹은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군요. 그럼 어떤 기준이 제일 확실한가요? 관세를 피하기에. 단연 WO, Wholly Obtained입니다. WO요? 네, WO 기준을 청족하는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면 복잡한 계산이나 해석의 여지 없이 관세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을 때 이 결정 기준이 WO인지, CTC인지, RVC인지 꼭 확인하고 특히 WO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공급업체가 그냥 임의로 발급한 서류는 아닌지 상공회의소나 세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증명서인지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특히 그 WO 기준 확인. 이게 관세 대응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는 미국의 이 새로운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 확대 조치의 세부 내용과 그 파급 효과, 특히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 환경 변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네, 50%라는 정말 엄청난 관세율, 그리고 1000개가 넘는 대상 품목, 이건 분명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입니다.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시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실마리도 확인했다고 봅니다. 미국산 원자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제품 가격 내 미국산 부품 가치 비중을 20% 이상으로 맞추는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죠. 대응책도 있었죠. 특히 그 원산지 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WO 같은 유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관세 부담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단순히 당장의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어쩌면 이번 위기는 우리의 공급망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기회와 위협을 보고 계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